안녕하십니까. 저는 추자도에서 건축 활동을 하고 있는 김준헌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간단히 추자도 건축과 또 인테리어, 앞으로 또 추자도의 건축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자의 건축은 계획적인 건축은 아직까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또 지역의 개발도 계획적인 개발은 없고, 지금까지 그때 필요한 사업들을 쭉 추진해 오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앞으로 추자 관광하고 건축이 접목된 이런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계획된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자의 건축이 앞으로 나갈 방향은 앞으로 지역 개발이 관광 중심으로 발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관광에 필요한 시설, 또 관광에 필요한 공간, 또 관광에 필요한 문화적인 요소가 가미된 이런 복합적인 건축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삶의 중심이 된 생활 공간에서 앞으로는 관광에 필요한 다양한 복합 공간으로 건축이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주거 중심의 생활 공간이 앞으로는 상업 공간, 서비스 공간, 문화 공간이 필요한 건축으로 바뀌어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지역에 필요한 그 다양한 이제 상업 공간 및 또 문화 공간, 복합 공간이 체육 시설, 문화 시설, 또 광장, 또 더불어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공원, 이런 부분들이 지역사회에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시설들이 좀 계획적으로 만들어야 될 거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우리 동피랑 가보셨어요? 아니요. 통영의 동피랑 서피랑, 네. 또 부산의 감천마을, 네. 이런 그 동네 그 동산을 끼고 있는 골목, 리어커도 전혀 다닐 수 없고 네. 사람이 오로지 걸어 다녀야 되는 이런 길이 이제 추자에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관광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또 사실 그 철거도 상당히 어려워요. 동피랑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시에서 몇 번이고 그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거기에 이제 새로운 이제 주거지 형성이라든지 필요한 공간을 조성을 하려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떠나질 않은 거예요. 이제 아는 첫 번째 이유는 돈이죠. 다른 지역에서 할 만큼의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었는데, 이제 그런 과정 중에 그 지역의 그 예술가들이 우리 여기에 벽화골목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주민들하고 같이. 그래서 이제 벽화골목을 조성을 했고, 그게 성공적으로 이제 조성이 돼서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그 벽화 조성길이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한 10여 년 이상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자에도 그런 모델을 한번 이제 들여와서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추자에 적지 않은 골목길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골목길들을 활용한 이제 테마거리, 뭐 또 거기에 지역의 스토리를 입혀서 골목길을 좀 만들어 보여서 문화하고 접목한 이런 추자 관광 사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그 골목길 조성을 하는데 일부 시도도 지역에서 했었지만은 거기에 지역 스토리가 가미되지 않고 다른 지역 거를 흉내내는 본다는 이런 골목길의 벽화 골목이 조성이 되다 보니까 저는 좀 안타깝고, 조금 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주민들이나 지역 대표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서 거기에 뭐 지역의 스토리가 좀 가미돼서 좀 지역이 살아있는 골목길로 이렇게 거듭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빈접길 같은 경우도 우리 그 예술인들이 와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또 거기에서 그 작품 활동했던 그 작품들이 지역의 이런 그 다양한 공간에서 그 전시되고 활용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그 문화의 섬으로, 예술섬으로 다시 탄생하는 투자 관광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그 인테리어 부분은 이제 요즘은, 전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거 목적으로 가서 자고 또 식사하고 뭐 이런 공간이 주였다면, 이제는 우리 생활이 조금 그 융성해지고 좋아지면서 다양한 공간들이 가정에도 이제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소통도 해야 되고, 또 자기 취미, 또 집에 와서 쉴 수 있는 힐링의 공간, 뭐 이런 걸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집이 이제 좋은 집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각 개개인이 그 어떤 그 하고자 하는 그런 그 삶의 목적하고 맞는 인테리어가 돼야 되지, 인테리어를 단순히 남의 집에서 하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안 좋은 아파트 개념으로 똑같이 이렇게 남의 거를 그 흉내내는 인테리어보다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또 내가 좋아하는 것, 또 내가 할 수 있는 걸 집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충분히 설계자하고 많은 협의, 소통을 통해서 그 설계자가 인테리어에 그걸 반영해서 집이 만들어지면 그게 그 좋은 공간이 되고, 또 그런 공간에서 그 생활의 만족도가 높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세부적인 얘기를 하자고 보면, 요즘 최근 들어서 뭐 건강이 좋다 그래서 주로 편백이라는 그 소재를 가지고 내부 인테리어를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편백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특히 이제 농어촌에 가면 다 편백, 숲에 가면 다 편백 이런 식의 인테리어는 좀 지양을 하고, 모든 색감이나 또 자재 그 재질이나 이런 거를 본인이 그 하고자 하는 그런 그 원하는 색상도 있고 스타일, 뭐 조성, 공간 구성도 다 마찬가지고, 요즘은 또 편리성을 따져서 전부 다 평면적으로 이렇게 주로 하는데, 이제 아파트 개념에서 떠나서 높낮이가 좀 있는, 좀 살아있는 공간, 천정고도 좀 높고 낮고 이렇게 해서 공간감이 있는 이런 그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주택을 꾸미면서 다양한 그 부분들을 잘 반영을 해야 되고, 또 이제 동선 관리가 가장 중요한데, 주방하고 거실하고 각 방에서 독립된 생활을 하면서도 동선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공간 구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평면을 어떻게 할 거냐고 하는 방향성을 먼저 잘 의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간 구성을 위해서는 이제 층고라든지 단높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리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마감재를 선택을 하고, 또 이제 채광이라든지 이런 게 또 가정이 특히 이제 우리 생활하고 밀접되어 있는 이제 건강하고 많은 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채광하고 통풍하고 관계된 이런 부분도 검토를 좀 하셔서 그 많은 협의를 건축하고 미리 그 설계하는 과정에서 잘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이 충분할수록 좋은 집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근데 빨리빨리 이렇게 가다 보면 그 집은 남의 거를 본따는 흉내내는 나만의 공간이 아닌 이런 집으로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많은 생각을 가지고 수많은 협의를 거치고 1, 2차 계속 그 도면을 가지고 또 협의를 해서 최종적인 공간을 만들어서 건축을 하는, 이런 앞으로 후세대를, 또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먹고 자는 공간에서 앞으로 다양한 이런 공간을 생각하면서 건축을 하고 또 집 인테리어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투자에 이제 주택을 하면서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다용도시입니다. 다용도시. 주로 어촌이어서 고기를 잡아오면
이제 거기에서 고기 손질을 해야 될 공간. 이 싱크대 앞에서는 하기가 번거롭고 또 집에 안에 뭐 비린내라든지 여러 가지 냄새도 나고 해서 주방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제 다용도실 공간이 다른 집에도 있긴 하지만 좀 규모도 커야 되고 다용도실에서 할 수 있는 이제 역할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낚시 장비도 보관하고 또 고기 손질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 기상이 안 좋으면은 고기도 말려야 되고 이런 그 다용도실의 공간들이 지역에 맞는 이런 그 다용도실로 만들어져야지. 특히나 이런 어촌에서는 많이 그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용도실의 개념을 일반 보주부엌 개념이 아닌 정말 그 부엌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그 조리에 대한 또 미리 사전에 준비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용도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검토하고 이제 설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또 이제 창문의 방향이 또 굉장히 추자에서 많은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바람이 많은 섬이기 때문에 창문 방향이 잘못되면 집이 굉장히 사용하기가 불편하고 특히 이제 창문 틀의 형태가 도 형태로 되면 사용이 굉장히 불가능하고 제한적입니다. 이렇게 슬라이딩 위주로 창문 형태를 해야 되는데 꼭 우리가 또 도문을 써야 될 이런 상황들이 또 있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검토를 좀 신중히 잘 해서 위치 선택이라든지 또 창호 형태를 선택을 하고 창호 크기를 선택을 해야 된다. 이 섬이고 또 습기가 많은 지역이어서 자재 선택을 하는데도 습의 변형이 오기 쉬운 이런 자재는 좀 피해야 된다. 그런 자재를 쓰다 보면은 오래지 않아서 변형이 와서 다시 재공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외장재나 내장재나 전부 다 바람이라든지 습기에 강한 이제 내구성이 있는 자재 이런 걸 선택하면서 그 질감이라든지 색상이 본인 기호에 맞는 이런 자재 선택을 좀 신중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난방 관계인데 난방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지역이 주로 기름 보일러를 많이 쓰는데 가스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가 안 돼가지고 LPG 통도 20kg짜리까지밖에 추자는 확보할 수가 없어서 잦은 교체로 인한 불편 그리고 이제 밤중에 갑자기 가스가 떨어져가지고 보일러 가동이 안 된다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난방은 가스는 좀 피하고 전기 아니면은 기름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기름이나 전기의 장단점은 다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그 집의 용도나 또 자기의 어떤 그 적성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선택을 또 조금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전기 문제인데 요즘의 인테리어는 조명이 거의 뭐 절반 가까이 좌우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전기 조명에 대한 부분을 간과하고 뭐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이 조명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하셔서 간접 조명들을 부분에 많이 사용을 함으로써 그 집의 분위기라든지 또 그 집의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역할들을 조명들이 할 수 있다. 공부방은 공부방처럼 주방은 주방답게 분위기를 낼 수 있는 홈바라든지 또 거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맞는 여러 가지 조명을 잘 그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인테리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자도에가 주거 시설을 하는데 너무 땅들이 작다 보니까 이제 좀 원래 농어촌에 가면 텃밭도 가꾸고 뭐 귀촌하는 분들 보면 뭐 그런 로망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럴 만한 땅들이 별로 없어요. 주거지 주택들을 보면 땅들이 다 작아.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그 어떤 도시에서 귀촌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생각을 여기서 전부 해소하기는 우리 추자라는 지역이 너무 협소하다, 땅이. 근데 물론 외곽지 가면 그런 데가 좀 없잖아. 있긴 있는데 대다수가 그렇다, 대다수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데,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외부에 할 수 있는 공간도 좀 많이 생기고 그런데, 추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뭐 루프탑이라든지 베란다 같은 거를 건축을 하면서 잘 활용해가지고 거기에서 요즘 도시형 주택, 이게 추자는 농어촌이 아니고 도시형 주택이 들어서야 돼요. 땅이 좁아, 협소해서. 그래서 요즘 도시형 주택을 하면은 이제 발코니, 베란다, 루프탑 이런 것들을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형태가 오히려 추자는 맞지 않느냐, 이제 주거 형태가. 이제 그런 형태가 조금 지역이 협소한 땅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추자에 필요한 이제 주거가 아닌 건축 형태로 가장 부족한 부분들은 이제 그 숙식에 관련된 시설, 관광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그 필요한 시설 중에서 숙박 시설하고 음식점 같은 이제 식당인데 많이 현재 부족하고, 또 현재 있는 시설들이 전에 있었던 조금 현대화되지 않는 그런 시설, 이런 부분이어서 좀 위생적이고 좀 그 깨끗한 이런 시설로 좀 탈바꿈도 돼야 되고, 또 공간도 좀 커져야 된다.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좀 관광이 활성화되다 보면은 많은 이런 시설들이 좀 필요하고, 그런 시설들을 할 때 지역의 특성을 좀 살릴 수 있는 이런 이제 시설들로 이제 변해가야 될 건데, 이제 특히 숙박시설 같은 경우가 기존의 이제 모텔하고 몇 개 안 되는 펜션에서 다양화된 이제 관광을 하기 위해서는 리조트 호텔, 소규모 리조트 호텔도 한두 개 정도는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음식점도 뭐 기존에 있는 이런 한식이나 중식 뭐 이런 식당 중심에서 이제 프랜차이즈, 또 지역의 토속 전문 음식점, 또 지역의 특산품을 활용한 어떤 그 세트 메뉴, 아니면 뭐 지역의 뭐 문화 관광지 뭐 이런 식의 관광 상품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섬 투어라든지 요트라든지 이렇게 해양을 활용할 수 있는 관광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이제 부대 시설로 뭐 주변에 요트 계류장, 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투어 버스, 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뭐 소규모 리조트 호텔, 또 식당, 이런 것들이 조합이 앞으로 좀 잘 되게끔 이런 게 계획적으로 만들어져야 될 것 같다, 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저 추자가 조금 자랑할 만한 거는 우선 섬 중에서 물, 전기, 하수도는 100% 해결된 아마 우리나라 최초 섬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거는 가장 자랑할 만하다. 왜 그러냐면 지금 하수도 보급률, 하수 관계로 얘기를 하면 하수도 보급률 같은 경우가 본도도 90%가 안 됐어요. 제주 본도에도. 그리고 육지 같은 경우는 60%, 70%가 아주 많아요. 겨우 절반 정도 되는 데도 많고. 근데 추자는 100%가 돼 있고, 하수는. 각 지역에 전부 이제 종말 처리장이 있어서 종말 처리장에서 처리해서 이제 외부에 있는 항내가 아니고 밖에 바다에다가 이제 내보내는 이제 시설이 하수 보급률이 100% 다 돼 있는 것. 또 하나는 이제 물 문제인데,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물 때문에 고생을 가장 많이 했던 섬이고, 또 20년 전까지 거슬러 가면 3, 4개월에 한 번씩 물을 받아 쓰고, 그 물을 줄 때 저장하고, 또 빗물 받아서 잡수로 쓰고, 이렇게 물 때문에 정말 어려웠던 섬이 담수화라는 시설을 해서 물 문제가 100% 해결이 돼서
이제는 도시처럼 틀면 아무 때나 직수로 물이 나오는 이 설비를 수백억을 들여서 했고, 또 바닷물을 또 사용하기 때문에 가뭄의 영향이 100% 없는 1년 12달 물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이런 섬이다. 그리고 전기 문제도 뭐 대형 건물들이 들어와서 시설이 되다 보면 전기도 증설을 해야 되겠지만, 우선 당분간 전혀 전력에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지금 예비 전력이 30% 이상 충분히 남아있는 이런 섬이기 때문에 우리 그 섬에서 가장 고민거리인 물, 하수, 전기 이런 부분이 해결되어 있는 좀 유일한 섬이 아닐까. 이게 추자의 자랑이죠. 그리고 이제 배편도 섬이 다 교통이 불편한데, 교통이 편하면 섬이 아니죠. 불편하니까 섬인 거고. 근데 섬 중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좀 교통이 나은 편이다. 내륙에 있는 이런 섬들은 풍랑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내만에 있는 섬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뭐 전라도 쪽에 이런 쪽 가서 보면 거기는 바람이 불어도 파고가 일지 않아요. 내만에 있는 섬들은. 그래서 통제를 그렇게 많이 받지 않는데, 좀 멀리 있는 섬들, 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울릉도, 흑산도, 홍도, 또 연평도, 백령도, 추자도, 뭐 가고도, 거문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섬들은 태풍의 이 바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그 섬 중에서는 가장 교통이 좋은 데가 또 추자도입니다. 제주도 안에 있는 추자도는 제주도를 가기 위한 배들이 중간에 기항을 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페리가 추자의 중간에 기항을 하잖아요. 그래서 화물 걱정을 다른 섬보다 비교적 덜 하고 정기적으로 차를 싣고 올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다른 섬들은 다 쾌속 페리밖에 없어서, 쾌속선밖에 없어서 화물선이 다 부정기적으로 다녀요. 차를 싣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섬 중에서는 그나마 불편해도 추자가 교통 여건이 가장 낫습니다. 그리고 내년 이제 2022년 3월 되면 지금 퀸스타를 운영하고 있는 시월드 고속에서 이제 3,000톤급의 이제 고속 페리가 또 오면 또 차도 싣고 다닐 수 있는 쾌속선이 또 이제 운항을 하게 되면 또 많은 이제 교통 편익이 생겨서 접근성이 지금보다는 몇 배가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자 관광이 많은 이제 탄력을 받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저가 좀 전에 그 말씀드렸던 이런 그 필요한 시설들이 좀 가속화되지 않을까, 관광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년 3월 이후에 추자의 모습은 지금까지보다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변할 거다. 이제 이런 그 속도감 있게 변하는 이런 때 우리가 이제 간과해서 안 될 거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검토하고 생각하고 해서 우리 지역에 이제 필요한 시설물들이 우리 지역에 맞는 이 시설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